오늘은 미술 비평 작품의 키워드를 찾아라 라는 주제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리코가 그린 프랑스 작가죠. 프랑스 작가 제리코가 그린 메드소의 뗏목이라는 작품입니다. 캠퍼스의 유체물감 1819년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지금 조그맣게 보이는 구조선이 보일 거예요. 지금 난파당한 선 위에서 생사를 다투고 있을 때 멀리서 지금 구조선이 오는 장면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린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 작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작품을 정해서 순서에 따라 마인드맵을 한번 작성해 봅니다. 하나, 작품의 인상과 나의 반응을 알아보자. 작품의 첫 느낌은 어떠한가? 특별히 떠오르거나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이 작품이 좋은지, 싫은지, 왜 그렇게 느낍니까? 두 번째, 작품을 관찰하고 표현 방법을 설명해 봅니다. 이 작품은 사실적입니까? 추상적입니까? 어떤 조형 요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까? 조형 원리, 예를 들어서 리듬, 조화, 균형, 비례. 이 조형 원리는 어떠합니까? 특이하거나 독특한 점이 있습니까?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까? 이 작품에서 중요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느낍니까? 만약 이 작품에 다른 색이나 질감, 표현 방법을 사용했다면 어떠하였을까요? 그것이 작품의 특성이나 분위기를 달리 느끼도록 만들었을까? 만약 작품 속으로 들어간다면 어떻겠습니까? 내부의 특징과 형태가 어떤 느낌을 전달할까요? 작품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미술사에서 어떤 양식에 해당합니까? 작가는 왜 이런 작품을 만들었을까? 또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세 번째,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미를 해석해 봅니다. 이 작품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의미를 담으려고 했을까요? 이 작품은 작가에 대하여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작품에 영향을 끼친 시대, 문화적 상황은 무엇입니까? 작가의 정기적 요소가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 작품은 작가가 속한 사회, 문화 및 공동체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줍니까? 내가 만약 작가라면 이 작품에 어떤 제목을 붙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 해석을 모아 가치를 평가해 봅니다. 작품의 첫인상, 그리고 맥락. 이 맥락이라는 얘기는 작가의 전기, 그 당시 사회와 문화와 역사를 살핀 후에 감상은 서로 어떻게 다릅니까?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작품 비평을 통해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까? 작품이 명확한 기법과 구성으로 주제를 표현합니까? 이 작품은 호소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작가의 다른 작품들도 이것과 비슷합니까? 혹은 다른가?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작품이 작가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까? 작품만 보고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예상할 수 있습니까? 만약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정체성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작품이 인간의 본성과 존재의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중요한 것을 말합니까?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점을 발견했습니까? 미술 작품의 비평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다섯 번째, 미술 비평 마인드 맵을 만들어 봅니다. 위의 질문과 답을 바탕으로 미술 비평 마인드 맵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품 사진을 오려 붙인 다음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해보았던 작업이 되겠습니다. 좋은 미술 비평문을 쓰려면 작품과 작가에 대한 충분한 정보, 예리하고 섬세한 관찰력, 생생한 묘사력, 논리적인 설득력, 종합적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호크니의 겨울나무, 이것은 캔버스 유체물감으로 제작된 작품이고요. 이 작품을 보고 비평 연습을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의 각 부분을 생동감 있게 마치 눈앞에 떠올릴 수 있도록 자세히 묘사를 합니다. 양갈래 오솔길과 비포장도로, 베어진 나무와 꿈틀거리는 듯한 덤불숲이 비현실적인 화려한 색으로 표현되었음. 두 번째,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정확하고 사실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우선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오묘하고도 비현실적인 색감이 활용되었음. 오솔길을 가만히 바라보면 마치 그림 속으로 빨려들 듯함. 또 꿈틀대며 움직이는 것 같은 나무들에게서는 생명력이 전해짐. 세 번째, 작품에서 보이는 요소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요소에 대한 정보, 곧 작품과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 그림은 가장 인기 있는 작가로 불리는 데이비드 호크니가 전원 지역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비평가들은 이 그림에서 생동감 있고 힘찬 느낌이 유독 잘 전해진다고 평가함. 총 15개, 15개의 캔버스를 이어 붙여서 거대한 크기로 만들었음. 자, 네 번째, 작품을 일관성 있게 해석하면서 설득력 있는 논리와 증거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다른 비평가들은 작품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찾아보고 왜 그렇게 평가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호크니는 캘리포니아의 따뜻한 햇살과 푸른 하늘을 사랑했고 상쾌하고 밝은 색채로 그 정감을 표현하려 했음. 특히 이 작품에는 호크니가 간직해온 어린 시절의 추억과 전원의 기억이 한데 어우러져 더욱 환상적이고 신비로운 느낌을 전달함. 자연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앙상하지만 아름다운 겨울나무로 표현했다 합니다. 다섯 번째, 지식과 사실뿐 아니라 느낌과 감정을 충분히 활용해 설명해 봅니다. 솔직하게 표현할수록 좋습니다. 사람 하나 보이지 않지만 사람 냄새가 물씬 풍기는 풍경화임. 한없이 조용하지만 생명의 꿈틀거림이 화면 한가득 전해짐. 섬세한 나무 줄기의 아름다움이 눈을 매혹시키고 화려하고 생기 있는 색채가 마음을 즐겁게 함. 마치 자연의 생기가 내 안으로 들어와 파도치는 듯함. 여섯 번째, 비평은 작가를 대변하는 작업이 아니며 때로는 그가 알아차리지 못했던 부분을 발견하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작가가 의도하지 않은 부분의 효과가 무엇일지 생각해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호크니는 나뭇잎으로 꽉 찬 여름의 나무보다는
새로운 탄생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겨울나무를 더 흥미롭게 여겼나 봄. 다가오는 계절을 맞이해 온 잎을 다 떨구는 겨울나무는 옛것을 비우고 늘 새롭게 시작하려는 작가의 세계와 닮았음. 그런 면에서 이 작품은 그의 자화상인지도 모름. 스페인의 스트리트 아티스트인 코드의 작품입니다. 미술 작품을 읽는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술적 읽기. 이 서술적 읽기는 미술 작품의 정보들, 작가, 제목, 제작 연도, 기법 등 이 정보들을 수집한 후 주제에 대하여 서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석적 읽기. 이 해석적 읽기는 작품의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시대적 배경을 알고 작가가 사용한 형태의 언어를 읽습니다. 작품 해석에는 상징적 형상들이 지닌 의미에 대한 지식이 요구됩니다. 자, 세 번째, 도상학적 내용 읽기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개념이나 도덕적 원칙들을 의인화해서 표현한 것으로 미덕, 악명성, 영광, 정의 등과 같은 것이 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저울의 균형은 정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호학적 읽기가 있습니다. 그림 속에 있는 시각적 기호의 상징성을 통해서 작품을 읽어봅니다. 자, 오늘은 미술 비평 작품의 키워드를 찾아라 편 감상하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